안녕하십니까, 오영표입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특별 공급의 기본 개념, 그리고 특별 공급의 종류와 대상자 등등을 한번 간략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특별 공급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우리 뭐 청약 가점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뭐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순위 중에서도 점수 높은 사람이 뭐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무주택 기간 길려면은 우선 나이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인 게 한국 사회가 이 나이가 벼슬인데, 심지어 아파트 청약에서도 나이가 벼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야, 이거 꼭 이렇게 그 청약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만 우선 이렇게 아파트 당첨되게 하면은 너무 불공평하니까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몇 개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요런 사람들, 요런 계층들도 이 아파트 당첨의 기회를 조금 더 분배하도록 하자. 라고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제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특별 공급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약 가점제 만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양가족이 6명에 무주택 기간 15년에 청약 통장 15년 이렇게 해야 어디 가서 저 좀 청약 가점 좀 됩니다. 좀 만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야, 이게 부양가족 6명이면은 이 자녀에다가 뭐 이렇게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이렇게 다 이제 끌어모아서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는 정도의 인원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가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은 청약 가점제 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 비해서 그나마 좀 경쟁률이 낮고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의 주요 대상은 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이렇게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 제가 주요 대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뭐 무슨 경우에 할인해 드립니다. 뭐 우대해 드립니다 하는 게 저는 항상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보통의 그냥 아저씨, 보통의 직장인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이런 조건이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청약과 이제 당첨의 기회를 한번 얻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특별 공급 수량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 과연 얼마나 되느냐,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1년에 인천에 있는 모 단지는 전체 1344세대 중에서 비등비등합니다. 일반 공급은 700세대, 특별 공급은 뭐 600세대 내외가 됐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특별 공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2022년에 또 성남 어떤 지구를 보면 총 417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한신 더 휴라는 단지는 오히려 특별 공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이게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된다라고 하시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기 전에 아파트 종류 요게 특별 공급인데 뭐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이런 것들이 쫙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주택이라고도 하는데요. 국가와 지자체, LH, SH 등 지방공사 포함해서 여기서 건설하는, 여기서 지어서 공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데도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요거는 아파트로 따지면 대략 32평형 이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공공주택이면서 국민주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민영주택
민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그러니까 32평형이 아니라 뭐 37평형, 뭐 42평형 등등해서,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 짓고 싶은 평형 이렇게 마음껏 짓는 거, 그 대신 뭐 국가의 지원은 없는 그런 주택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는 공공이냐 민영이냐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영이 기본이며, 공공주택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국민주택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대부분의 공공주택은 전용 면적은 85제곱 이하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은 꼭 국민주택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주택은 뭐냐, 국민주택은 뭐냐, 공공주택은 뭐냐 하는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한 건데요. 이게 민간 건설사,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민간 자금에 의해서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짓고 싶은 면적 다 지으면 되고요. 국민주택은 민간이나 공공이 공급을 하는데 면적 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공공의 자금이 들어간 어떤 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면적 기준이 없는데 대부분은 이 면적 기준 85제곱미터가 대부분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청약 홈 이런 이제 웹페이지 가셔서 하실 때 민영주택, 뭐 국민주택, 공공주택 이렇게 크게 혼동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영과 공공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 종류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타의 경우에는 여기 또 외국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요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2명 이상, 태아와 입양 자녀 포함해서 2명 이상이면은 다자녀 가구 어떤 공급 혜택을, 특별 공급 혜택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혼부부도 특별 공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생애 최초도 있습니다. 혼인 또는 미혼 자녀 또는 1인 가구가 저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 생애 최초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청년, 그러니까 1인 가구, 뭐 청년 가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별 공급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미혼인 무주택자인데요. 여기는 사실 좀 확률이 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노부모 부양.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의 이 직계 존속, 배우자와 직계 존속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도 이런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생아도 역시 특별 공급 대상이 됩니다.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신생아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기관 추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재동포 등등에서는 요건 기관 추천,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자, 요분에게는 한번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그 공공기관이 저 옆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할 때 그 해당 지역에 옮겨가는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대상은 도청 이전 도시라든가 혁신 도시 등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외국인인데 뭐 우리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특별 공급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영상으로 준비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자료는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그럼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